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제약바이오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약바이오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가 가라 저승길 특집. 저희끼리 암묵적으로 너나 가라, 너나 네. 가라 저승길 이렇게 네가 가라 했는데 저승길. 네, 제약바이오 지금 뭐 며칠 동안 뉴스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단은 올해 제가 뭐 올 작년 말 올해 초에 상승장 한번 끝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끝물에 왔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 그게 왜냐하면은 이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가 죽고 사는 것들이 이 시장에선 정해져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벌써 한 5년 가까이 해먹었고 많이 했죠. 급등을 한 것도 한 2년 가까운 거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네.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의 흥망성쇠가 보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거의 길게 보면은 한 번 시세를 세게 2015년부터 해가지고 슬슬 올라오다가 한 번 시세를 세게 줬거든요. 네.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도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주고 반등을 주는 것처럼 상승을 할 때도 상승의 클라이막스를 주고 이제 부러지거든요. 지금도 계속 제가 예전에 그 38만 5천 원 옛날에 최현우 전문가랑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38만 5천 원은 네네. 여러분들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네. 모여서 영혼 2g을 더한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가격이다. 10년 후, 20년 후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올 수 없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 섹터는 클라이막스를 쳤던 섹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개별주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은 한 번씩 이제 마지막 해머가 되기 때문에 반등을 세게 주거나 네. 막 상한가 주거나 최근에 그런 종목이 있죠. 생각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 한번 보면은 네. 나노메딕스도 지금은 6,000원대인데 예전에 한때가 있던 네. 놈이에요. 얘도 한때 27,800원까지 갔던 애예요. 그러다가 저가로 따지면은 3,27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럼 거의 27,000원에서 3,000원대까지 내려면은 9분의 1 토막이에요. 그쵸. 9분의 1 토막 왔다가 지금 반등 주는 건 반등 주는 게 아니죠. 이 정도는 뭐 반등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잠잠한 거죠. 그냥 그냥 잔챙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마지막 한번 해먹으려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네. 지금 뭐 코롱 쪽 얘기는 뭐 하나만 하고 인보사 사태. 그렇죠. 네. 신라젠부터 보면 신라젠도 올해 상반기에 원래 인상 발표가 나왔어야 됐는데 맞아요. 그게 미뤄졌거든요. 미뤄지면서 주가가 하도 많이 했던 종목이라서 이제 낙서가 많이 돼 있는데 네. 주가가 가서는 안 될 길들을 지금 가고 있어요. 원래 얘는 최소한 한 6만 1,000원대에서는 지지가 돼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얘가 만약에 더 부러진다? 지금 4만 원대 후반이 부러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에 있던 자리도 그러니까 6만 원대는 왜 6만 원대를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전에 갔던 저점 라인들 이 정도 라인들에서는 지지가 돼야 될 자리인데 지지가 안 돼주고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더 부러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상반기에 했던 이제 임상 결과가 미뤄진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결과가 신라젠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신라젠 15만 2천 원 고점 비해서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쵸.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결과가 나와야 될 예를 들어서 코롱 말씀하셨던 코롱 티슈진 코롱 이거 생명. 예전에 제가 네.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정지될 수 있다. 상패도 가능하다. 이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 사기친 거기 때문에 상패가 되거나 만약에 정지가 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지가 됐어요. 그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죠. 눈물을 머금고라도 도망가셨어야 됐는데 네. 도망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들도 있고 특히 코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코롱 생명과학은 그나마 살아 있는데 네. 코롱 생명과학도 하루 정지되고 오늘 풀려가지고 조금 반등 주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주면 나오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있던 약품이 잘못된 약품이더라라고 하면서 신장에서 나와야 될 게 이제 다른 데서 나오고 그쵸. 뭐 암세포를 발병시키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하고 뭐 이런 지금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심하게 부러져 있잖아요. 그렇고 다른 종목을 보면은 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났던 헬릭스미스였던 것 같은데 네네. 헬릭스미스도 오늘을 지금 거의 보합권인데 어제 유상증자 발표 나면서 14%까지 빠졌어요. 이런 종목들 지금 거의 보면 차트들이 이렇잖아요. 차트들이 그쵸. 위에서 꽂아 내리는 차트.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명과학은 볼 것도 없고 그렇죠. 티슈진 마찬가지고 네. 신라젠도 지금 위에서 그나마 신라젠이 잘 버티네요. 그나마 잘 버티지만 그래도 흘러내리는 차트. 또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들이 많기 때문에 업종 자체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이런 건 덩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흘러내면 업종 자체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한두 군데 악재가 터지면은 연쇄적으로 악재가 터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저는 제약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이걸까요? 아직도 뭐 악재 끝나지 않고 지금 아, 계속 그럼요. 조사를 받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좀 닫겠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살아나려면은 여기서 지지를 해줬어야 돼요. 한 31만 원대에선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라인 또 깨워가고 지금 이 자리 지금 현재 위치 정도 28만 원대 초반 중반이면은 옛날에 정지됐다가 정지되기 직전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정지되기 직전 가격에 저점하고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큰 종목들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또 작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있을까요?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약 룩스형, 필룩스. 필룩스. 필룩스도 지금 보면 차트가 흘러내리는 차트가 네. 나오고 있고 이 필룩스도 사실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얘도 지금 흘러내리고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지켜줘야 될 자리도 못 지켜줬어요. 이런 종목들 최근에 대장급이었던 갈대 제작으로 갔던 동성제약 이런 애도 한 번 시세 주고 이게 한 번 해먹은 거죠. 네, 한 번 놀아보고 다음에 다시 빠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이처셀 네. 네이처셀도 뭐 올라올 기세가 없어요. 네이처셀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터세요. 이거 어차피 이거 못 올라와요. 뭐 올라올 기세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름 들어봄직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추세에 있다는 얘기는 그쵸. 결국은 뭔가 모멘텀이 터지면 개별주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섹터는 쉽지가 않더라. 섹터는 아직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 네. 니가 가라 저승길 1순위 후보 1번 네. 후보 1번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고 네. 여러분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 시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손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타기를 해가지고 뭔가 예전에 제가 한번 통계를 만들어서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네. 1기, 2기, 3기, 1상, 2상, 3상을 해놓고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그 성공 확률은 확률. 높아지지만 네. 그 주가의 상승률은 떨어진다는 걸 맞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어렵고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할 때일수록 매물들이 나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가기 힘들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예를 들면은 뭘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치면은 이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상단에 누군가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래를 했던 매물들이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차트를 한번 조금 제가 쓰는 게 아니니까 변경을 해보면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매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네. 이걸 이제 거래가 있던 가격대들을 표시해 주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36만 원대, 40만 원대까지 30만 원대, 뭐 4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대까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뚫고 나가야지 그래서 시세가 나는 건데 그쵸. 여기를 뚫고 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매물대가 잔뜩이죠. 예를 들어 동성제약도 지금 보면 이 가격대, 현재 가격대에서 2만 원대 중반까지 전부 매물대예요. 이 매물대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뚫고 나가려면 이 섹터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고 종목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종목은 힘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섹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위험한 섹터, 특히 만약에 정말로 인보사 때문에 티슈진이 뭐 상패를 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리스크죠.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떤가.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 장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장이 상승을 할 때 제약 바이오가 되게 세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회강반조라고 하나요?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죽기 전에 네. 마지막에 그 혈색이 좋아지고 세상에 세상 그 갑자기 막 사람이 힘이 솟다가 가는 그런 코스일 가능성이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번은 해먹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은가 그게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골로 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